전 세계적으로 K 컨텐츠 열풍이 뜨겁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다방면의 K 컨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가 주목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2019년 한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한 드라마의 경우 조선시대에 창궐한 좀비라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죠. 그런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또 다른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갓을 비롯해 한국의 전통 모자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도 조선 모자에 대한 이 같은 열풍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889년)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민속학자 샤를르 바라는 자신이 경험한 조선 여행기를 프랑스 잡지 뚜르드 몽드에 게재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모자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죠. 또 고종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던 프랑스의 저명화가 조세프 드라 네지에르는 모자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문을 해줘도 될 정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국 모자의 다양성에 놀라고 그 실용성과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자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고 세계에 소개하고자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난모, 그러니까 조선에서 겨울에 쓰는 방한모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마련된 한국관의 풍경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한국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 조선 사람 중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전면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가장자리에 모피를 두른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팔에는 토시를 하고 손에는 주머니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붉은색의 아야미, 두루마기, 신발색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런웨이를 걷고 있는 패션 모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얌은 조선에서 겨울에 쓰는 방한모를 이르는 난모 중 한 종류인데요. 귀를 내놓고 이마만 덮는 형태로 크게 머리에 쓰는 모자 부분과 뒤에 늘어지는 댕기의 드림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모자는 하단부와 상단부로 나뉘는데 하단부에는 검은 털을 덧대고 상단부에는 비단을 누벼 줄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통수 쪽에 두 가닥의 댕기를 늘어뜨리는 형태입니다. 한국의 난모에 반한 것이 프랑스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구한 말에 조선을 방문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여행기를 쓴 영국인 탐험가 세비지 랜도어는 고대 로마의 조각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볼 만큼 보았지만 비너스의 곡선미조차 한국 여성이 입고 있는 한복과 아얌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극찬했죠. 그런가 하면 영국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 조선에 첫 방문한 이후 한국의 풍경을 소재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서양 화가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2차례나 전시회를 가졌던 인물인데요. 그녀는 특히 한국 여성의 남바위와 풍차의
매료됐었습니다. 남바위는 이마에서부터 3단의 곡선이 마치 제비꼬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귀와 머리, 이마를 가리며 가장자리에는 털로 선을 둘러 뒷덜미를 덮습니다. 이때 가장자리에 두른 털은 돈피, 사피라고도 하는 담비의 털을 최고로 쳤는데요. 담비는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귀한 모피입니다. 남바위에 볼과 턱을 덮어주는 볼기를 붙이면 풍차가 되어 남바위에 또 다른 새로움을 더해줍니다. 서양인들이 열광한 또 다른 방한모로 조바위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판화가 폴 자쿨레는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화가로 주로 판화 기법으로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의 작품에도 조바위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서양의 목도리가 등장할 때까지 부녀자들이 흔히 사용한 방한모인 조바위는 앞 이마에서 볼을 지나 뒷목에 이르기까지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자입니다. 앞 이마와 귀, 머리 전체를 덮는 형태인데 볼 덮개는 안으로 오그라들고 쪽집 머리는 밖으로 나오도록 뒤를 살짝 팠습니다. 조바위 안으로 양볼이 오긋하게 들어가고 귀를 가려주면 바람이나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쪽집머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모자라고도 할 수 있죠. 조선 풍물지를 쓴 영국의 외교관 윌리엄 칼스는 여성의 모자 가운데 조바위가 가장 매력적이고 한국적인 것이라고 꼽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가져가고 싶은 것은 조바위라고도 했는데요. 조바위가 조선시대 여성들을 넘어 외국인들에게까지 사랑받았던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와 양 귀를 덮는 형태의 조바위는 여성의 얼굴을 더욱 작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죠. 게다가 가리마를 따라 꿰인 산호구슬이 이마로 흘러내리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인의 이목구비에 집중하게 됩니다. 조선 여인들의 예쁜 얼굴이 돋보이는 순간이지요. 특히 조선 남모의 반전은 정수리에 있는데요. 모자라고 하면 흔히 머리를 덮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조선 여성의 남모는 어느 것 하나 정수리를 덮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수리를 열어놓고 그 위에 산호줄 또는 끝목을 늘어뜨리고 앞뒤에 비단수를 매달아 놓습니다. 한 발짝만 움직여도 이런 머리 장식이 움직여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죠. 오늘은 주로 겨울용 남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150여 년 전에도 모자의 왕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조선에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 해도 수십여 종에 이르는 모자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모자는 의복의 한 부분, 더 나아가 생활의 일부나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분과 계층에 따라 혹은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재질을 지닌 조선의 모자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대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문화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